네. 이런 뭐 순환적 세계관 또는 문해적인 사고관 하면은 아는 게 저는 불교밖에 없는데 이게 부다가 BC 뭐 한 6세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때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영향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개념인가요? 그게 이제 여기 뭐 오르세우스 피타고라스의 영향이라고 했죠. 네, 네. 피타고라스가 아까 이런 윤회적인데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그 이전에 있던 그리스 전통의 종교 집단 중에 네. 오르페우스 종교가 있어요. 네. 왜 스틱스 강을 건너서 지옥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하여간에 거기로 갔다가 저승 히데스에 돌아온 이 사람이 사제로 존재하는 이 오르페우스교인데 실제로 사제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오르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인데 이 오르페우스 종교 자체가 이런 윤회적 세계관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것들하고 계속 죽고 다시 살고 이런 윤회적인 건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영향을 받은 건 메소포타미아의 배화교 영향이라고 네. 흔히 얘기해요. 페르시아에 있는 네. 조로아스터교 또는 만화교 또는 배화교 여러 가지 용어로 나오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리고 부천의 배화교도 기원이 근데 네. 피타고라스가 배화교가 그건 맞나? 아닌가?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가 그쪽에 갔다가 만화교 많이 배웠나요? 예. 그때쯤이면은 아직 이게 BC 580년 정도면은 그러면은 더 이후인데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 조로아스터교랑 네. 그 다음에 불교는 무엇이었냐 힌두교에 영향을 받아요. 아 힌두교가 더 오래 예. 훨씬. 그래서 이 힌두교 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윤회적 사상이 있는 거죠. 불교는 윤회 사상이 없긴 해요. 불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미륵불의 세계. 성공이 되면서 나중에 그걸 문화적 영향 힌두교가 네. 강한 것 같아요. 윤회적 세계관이. 그래서 이제 불교는 오히려 윤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윤회를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후에는 미륵불의 세계가 되면은 이제 해탈이 되잖아요. 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오르페우스도 피타고라스교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자체가 삶이 힘들고 공공할 때 그런 걸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로 보면은 이제 주로 요 시기 이전에 그 참주정과 그 이전에 이제 도리아인의 도래 이런 시기 동안에 이제 퍼져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그건 이제 제가 더 알아봐야겠고 어쨌건 이런 오르페우스 피타고라스교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윤회적인 사상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물불 흙공기가 사랑과 미움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된 세계관과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런 얘기들은 저번에 피타고라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다라는 얘기 말씀드린 거죠. 즉, 근데 이런 윤리학적인 문제는 아직도 종교와 철학의 영역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엠페도클레스까지. 이게 명확하게 윤리학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소크라테스 정도까지 와야지 완벽한 건데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조금 이게 바뀌긴 해요. 근데 어쨌건 엠페도클레스는 아직 이 윤리의 문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내가 고민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자연 철학과 연결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와 연결을 더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윤리학은 종교의 품 안에서 버티고 있는, 물론 이건 20세기에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건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버티고 있는, 종교 안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윤리가 아직도 종교 안에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콩도 먹지 말라 그러고 저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네. 혹시 육체적 건강을 저속하게 받는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저 때는 저런 거 대신에 술을 먹었죠. 저는 술 먹고 그거 먹지 말라 하겠어. 안주를 어떻게 안 드셔? 안 주셨어. 예. 안주는 뭐 저는 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자, 여기서 잠깐 쉬고 할게요. 5시 15분이니까. 아니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뭘 먹으라는 거지? 올리브 먹으라고 올리브. 아, 그렇죠. 하르메니 데스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아 뭘로? 내가 설명했나? 그 올리브 앞찾기를 만들어내다가 탈레스. 탈레스. 네. 매점 매석을 했죠. 음. 올리브 앞찾기를 매점 매석해서 이렇게. 저 재벌이하는 차가 뭐지? 예전에는 주로 이제 문장을 다 적게 약간 서사시처럼 이렇게 쓰니까 저 세 번째 표현은 참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미 한때 소년이었고 소녀였으며 덩들이었고 새였고 바다에서 완전히 던져 순한 같았고. 그리고 저게 저 얘기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전의 사람들은 다 시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적 표현이 훨씬 더 세련돼졌어요. 엠페도클레스 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제가 적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적어봤자. 그거 별로 안 적었거든요. 그 멜리소스가 쓴 거 보셔도 별로 재미가 없었죠. 저번 시간에. 아닌데 저것만 읽어보면 네. 정말 너무 원자론적 세계관을 따르는 느낌이네. 완전히 호모는 언제 사람이에요? 호메로스랑 여기는 언제 겹쳐요? 저것보다 더 위쪽이죠. 더 위에요. 예. 그러니까 탈레스보다 위쪽이 신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호메로스가 있고 거기에 헤시오도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호메로스가 쓴 게 오디세이하고 일리아드가 있잖아요. 이 둘도 나눠요. 오디세이가 더 이전이고 일리아드가 더 이후인데 그래서 쓰는 걸 보면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오디세이에서는 그 신화적인 세계예요. 일리아드에 비하면은 그 오디세이에서는 내부 갈등이 없어요. 사람이 캐릭터라이징이 안 돼. 그런데 일리아드로 오면은 사람들 사이에 내부적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한 인간이 여러 가지 면모가 있죠.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캐릭터라이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둘을 과연 한 사람이 썼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워낙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신통기 이 세 개를 꼭 같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 신통기. 예 헤시오도스가 쓴 건데 그거를 같이 보면은 이제 철학 이전의 시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런 사고관이라면 네. 굉장히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정말 미물에 대해서도 그거를 존중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 정말 오늘날의 어떤 현대적인 그런 생명에 대한 생각이랑 거의 네. 같은 급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권이라든지 뭐 동물권이라든지 네. 그런 환경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게 요즘 생각으로 없었다고 생각되는 시대인데 왜냐면 예전에는 사람이라는 게 뭐 그리스 시대만 해도 그냥 저기 그 폴리스에 있는 어떤 남자 예. 뭐 이런 사람 이런 게 사람이지 여자 노예 이런 건 사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근데 그런 사고랑 굉장히 다른 사고인데 근데 실제로 네. 저런 사고가 아예 없은 거 아니죠. 왜냐 네네 그 불교도 마찬가지 그런 예, 사고를 예.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자백가 시기도 저 시기랑 별 차이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네. 근데 제자백가의 시기에서도 묵가라든가 근데 사실은 제가 문과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애민이라든지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왕이 있는 시대 뭐 군주 시대나 이럴 때도 백성이나 신하나 이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예. 그게 동등한 존재로서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불교는 그렇지 않고요. 아니 노자 철학만 봐도 모든 게 유무상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예. 것들을 동일시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경험. 그 제자백가 시기에서 가장 과격한 사상이 노자 사상하고 묵가 사상이거든요. 두 개가. 네, 네, 네. 묵가는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한나라 중국의 막스주의라고나 할까? 그런 식의 국가가 그건가요? 뭐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했던 사람이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군주 자체의 존재도 일정하게는 부정을 해요. 방금 얘기하신 거는 순자. 순자는 유교 일파고 그래서 역성혁명의 논리를 거기서부터 만들거든요. 순자 이론에서. 그런데 이제 노자 쪽이나 그다음에 문과 쪽만 해도 굉장히 레디컬한 느낌이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대한 레디컬함은 얘네들보다 더 할걸요. 그리고 그게 옛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범주가 너무 길고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이전 시대는 이제 정말 옛날인데 우리가 옛날이라고 부르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도 다 옛날이잖아요.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이라키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종간에 아니면 종 안에서도 그 하이라키, 그러니까 본질, 얼마나 본질을 구현시킬 수 있는가 개체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아래 등급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그것이 메인을 이루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예전에 존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세련된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소수 주류의 어떤 그런 걸 형성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비교와 네. 애초에 피타고라스교라든가 올테스교가 약간 비교의 성격을 갖고 그렇죠. 있죠. 비주류적인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아나스타고라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아나스타고라스는 엠페도클레스랑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편이죠. 그런데 이제 아나스타고라스의 가장 역사적인 특징으로 보자면, 페리클레스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은 아니었는데 페리클레스의 절친이라서 굉장히 뭐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받았는데 문제는 절친이 정치인이면 항상 공격을 받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페리클레스의 적들로부터 아테네 안에 있는 적들로부터.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망명을 해요. 페리클레스가 야 너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내가 힘 빠지면 넌 완전히 바로 죽는가 하고 보내요 먼저.